대기업 시청자 삼보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보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내용들 전달하는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삼보산업이 어제죠.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로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시간 외로 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정규장까지 유주증의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오늘 얘기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주가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호재가, 어떨 때는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제3자에게 돈을 가져올 때는 이게 증시에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주주에게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흔히 악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금액과 신주 수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이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일단은 신주 종류의 수를 보게 되면 약 2,300만 주죠.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가늠이 안 갈 거예요. 이거를 보통은 현재 이 종목의 유통 발행 주식 총수랑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2,300만 주를 더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굉장히 악재죠. 총 물량이 50%나 되는 물량을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즉 가격 하락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가격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게 되면 뭐 시설 자금이라던가 이런 영업 자금, 그러니까 추가로 신사업을 위해서 또는 자금 확대,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들고 오는 돈이라고 하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채무상환, 운영자금, 회사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돈 가져가겠다, 내가 회사에 빚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가져가겠다는 의미거든요. 누가 봐도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자 방식, 누구에게 한다? 주주에게 먼저 하고 나서 주주하고 남은 부분을 공모로 해서 채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삼보산업의 이번에 매출 그 재무제표를 함께 보게 되면, 자, 이번에 30% 손익 변동 구조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변동이 나게 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전 전에는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마치 찍힌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정 후에는 마이너스 6억이죠. 영업이익이 6억 정도 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해 4년도라고 하면 23년도, 작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전 3년도, 22년도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외형 성장인 매출액도 6% 줄못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지금 깎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60억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주요 변동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판매 단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매출액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영업이익 부분도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율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해서 납품을, 전방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관련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매출액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판매 단가 대비 원재료 비의 상승에 따른 원가율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우리가 판매할 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의 원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재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마진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판매 가격은 그대로 전가를 시키면 좋은데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게 됐을 때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마진율,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알루미늄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알루미늄 관련인 곳을 수입해 와서
그거를 통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금리 때문에. 이런 고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가져오는 비용에 대한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도 저랑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되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유증 결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유상증자 결정 가격이 한 630원 정도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로 빠질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아래까지 많이 빠지거나 이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유상증자 가격 자체를 정정을 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기존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30원 아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가격의 기준으로 인해서 가격을 잡고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위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함께 좀 추적을 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결단은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유증 참여 안 할란다. 이 회사 솔직히 딱히 전망성도 잘 모르겠고 그냥 평단가에 일단 놔두면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것 같아요. 일단은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전망성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할 회사라고 하면 오히려 유상증자 참여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회사가 사업성이 좋다,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삼보산업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성에 관련된 위주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